안녕하세요. 링크플러스 사업단에서 캡스톤 디자인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강성은입니다. 이제부터 링크플러스 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캡스톤 디자인 지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캡스톤 디자인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캡스톤 디자인은 학생들이 스스로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운영하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수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실무 능력을 기를 수 있고, 그 실무 능력은 앞으로 사회에 나갔을 때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부터 링크플러스 사업단에서 캡스톤 디자인을 지원받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지, 한 학기 동안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를 간단히 보시면요, 팀을 먼저 구성을 하고, 팀이 구성이 완료되면 어떤 주제를 갖고 프로젝트를 운영할지 주제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 선택된 주제를 갖고 학생들이 어떻게 한 학기 동안 프로젝트를 운영할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이 완료되면 저희 사업단 홈페이지에서 캡스톤 디자인 팀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까지의 과정을 4월 10일까지 완료해 주셔야지 저희 사업단에서 팀 신청을 완료할 수 있고 팀 운영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팀 신청이 완료가 되면 그 후부터 이제 팀 운영에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팀 운영하는 중간에 저희가 중간 보고서를 받는 기간이 있고, 그리고 최종 결과 발표회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가 스피치 교육, 지식재산권 교육을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필수로 참여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참여하게 되면 저희가 팀에게는 인센티브를 따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자세한 설명 들으시고 관심이 있는 팀에서는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상세 일정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일정이랑 해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팀 구성입니다. 캡스톤 디자인 팀 구성인데요. 어떻게 팀 구성을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 구성은 1명 이상의 지도 교수님과 그리고 3명 이상의 팀원으로 구성되는데, 이제 이 3명은 링크플러스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학과 전공의 3, 4학년이어야 하고, 그리고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3, 4학년의 학생들, 그리고 참여학과의 학생이라는 걸 확인하시고 팀을 구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예외로 이제 3, 4학년이 아닌 경우, 1, 2학년이 팀원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이렇게 3, 4학년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3, 4학년의 학생이 3명 이상일 경우에 저희가 1, 2학년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1, 2학년의 참여는 마찬가지로 지도 교수님의 승인이 있어야지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도 교수님 승인 받고 1, 2학년 같이 팀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 불가 항목이 있습니다. 2학년 또는 1학년이 팀원으로 참여할 때 사업비 개인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비 개인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거는, 출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우리가 이렇게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통장으로 직접 사업단에서 학생들에게 출장 갔다 온 비용을 지급을 해드리게 돼 있어요. 이런 그 출장 비용이나 아니면 뭐 다른 그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통장으로 입금 받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셨다가 1, 2학년들이 참여했을 경우에는 이런 게 불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외 항목 하나 더 있는데 이 부분은 교과목 수강 신청 인원이 총 1명 또는 2명일 경우에는 사업단으로 미리 안내를 주시면요. 저희가 1명 또는 2명이서 팀을 할 수 있도록 예외의 사항을 만들 테니까요. 사업단으로 미리 알려주신 다음에 팀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산업체 및 지역사회 연계 권장 그리고 다학재간 팀 구성 권장이 있습니다. 산업체와 함께 그 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경우에 저희가 뒤로 넘어가서 뭐 예산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추가 인센티브 금액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뭐 잘하는 기업 또는 교수님께서 잘하는 기업이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한다거나 할 경우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드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 다학재간 팀 구성 권장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많이 특수한 부분입니다. 교수님들끼리 협업을 하셔서 두 개의 단과대학이 팀을 이루는 경우인데 뭐 공대의 전자공학과와 뭐 자연대의 수학과가 뭐 팀을 만든다든가 그런 형식으로 해서 팀을 구성을 할 수 있고 이렇게 구성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마찬가지로 권장사항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셨다가 팀 구성하실 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팀 구성의 예시입니다. 팀 구성의 예시를 보시면 첫 번째 팀은 보면 지도교수님이 2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도교수님은 2분일 수도 있고 1분일 수도 있고 뭐 5분일 수도 있습니다. 지도교수님은 모든 분들을 전부 다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팀원은 팀장과 팀원으로 해서 구분되는데 앞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팀원이 3명 이상이 3, 4학년에 수업을 듣고 있을 경우에 2학년이 참여가 가능하고요. 앞에서 설명은 안 드렸지만 타 단과대학끼리 뭐 자연대학과 공대, 뭐 인문대학과 공대 이렇게 단과대학끼리 팀을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팀은 잘 구성된 팀의 예시가 되겠고요. 밑에 보시면 잘못된 예시가 있습니다. 지도교수님 마찬가지로 작성되어 있고 팀장과 팀원이 있는데 팀장과 팀원을 포함한 팀원이 총 3명 있는데 3, 4학년이 2명, 강의를 듣고 있는 3, 4학년이 2명이기 때문에 2학년이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성은 잘못된 구성입니다. 나머지 항목들을 한번 쭉 읽어봐 주시고요. 문의사항이 있으신 부분은 사업단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제 선정입니다. 캡스톤 디자인 팀 운영을 한 학기 동안 어떤 주제를 갖고 활동을 할지 주제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주제 선정은 우리 학생들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를 선택을 하든 학생과 지도 교수님 간에 얘기를 하고 주제를 선정해 주시면 되는데 우선 주제는 학생들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한 주제여야 하고요. 이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재미난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운영할지 주제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가장 추천을 드리는 부분은 학생들이 가장 해보고 싶었던 거, 학교 다니면서 아니면 생활을 하면서 내가 불편했던 거를 개선하는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누군가 강제하는 주제, 그런 주제보다는 학생들이 원하는 주제를 선택해서 한 학기 동안 재밌게 수업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강제하는 주제는 아니고 권장하는 주제들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자율 주제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주제고요. 두 번째 기업체 제한 주제가 있습니다. 기업체 제한 주제는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기업과 기관들로부터 수요 주제를 받았습니다.
대략 한 50개 주제가 지금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는데요. 공지사항의 주제들을 보시고 우리가 이 주제를 하면 재밌겠다 아니면 또는 이런 주제는 우리 팀이 할 수 있겠다 하는 주제가 있을 경우에 이 주제를 선택해 주시면요, 저희가 추가 지원금과 함께 나중엔 기업에서 학생들에게 뭔가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한번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런 주제를 선택해 주시면 좀 더 재밌는 한 학기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추천드리는 주제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 주제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 스스로 생각해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고민하는 걸 지역사회 문제 해결 주제라고 하는데요. 이제 뒤에 예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지역사회 문제 해결 주제는 이제 지역사회에 문제가 되는 뭔가 식물, 자원을 갖고 산업화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로 보지 않기 때문에요. 이런 주제 말고 무슨 제안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제로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참고해 주셨다가 주제를 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주제 선정하는 거는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한 학기를 어떻게 보낼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팀 신청이 4월 11일까지인데 이 기간 내에도 주제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어떻게 해서든 팀 먼저 신청을 하고 나서 중간고사를 볼 때까지도 주제를 선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학기가 너무 짧기 때문에 결과물이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가능하면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4월 10일까지는 어떤 주제를 갖고 학생들이 팀을 운영할지 주제를 선정하시고 팀을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제 작성의 예시입니다. 잘못된 주제와 올바른 주제가 있는데요. 보시면 막걸리 제조, 바이럴 마케팅 이렇게 써놓으면 도대체 이 팀이 뭘 갖고 막걸리를 만든지 아니면 어떻게 바이럴 마케팅을 하겠다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어떤 걸 갖고 막걸리를 만드는지 아니면 막걸리를 만들어서 뭘 할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써주시면 좋고요. 자세하게 써달라고 하니까 너무 자세하게 써갖고 작성하기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까지 말고요. 딱 보면 이 팀이 뭘 갖고 어떤 거를 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간략하면서 함축적이게 주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지역사회 공헌 주제 예시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공헌 주제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주변의 문제점에 대해서 학생들이 인식하고 그거를 풀어나가는 걸 지역사회 공헌 주제라고 하는데요. 독거노인 소외계층의 침구 세탁 문제, 봉사 모델 개발, 송당 본향 당굿 보존, 전승의 현황 및 방향 연구 이런 주제들을 지역사회 공헌 주제라고 하고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제품을 만드는 주제들도 지역사회 주제로 인정해 드렸었는데 올해부터는 제품을 만드는 상품화 주제들은 지역사회 공헌 주제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주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참고하셨다가 주제 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주제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단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팀 운영비는 보시면 기본 운영비 플러스 추가 운영비로 지원하고요. 추가 운영비와 기본 운영비를 합해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표를 보시면 기본 운영비와 추가 운영비로 나눠져 있고요. 여기에서 추가 운영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지식재산권 출원형이 있는데, 지식재산권 출원형은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한 팀에 해당하고요. 지식재산권 출원형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학기 중이나 학기 종료 후에 1개월 이내로 지식재산권을 출원을 해야 하고요. 지식재산권 교육을 의무로 참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기존에 있는 아이템을 답습하는 주제나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팀이 아니라 그런 팀들은 불가능하겠고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거나 창의적인 주제를 선정한 팀들, 그런 팀들은 아마 지식재산권 출원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다학제 또는 다학과입니다. 2개 이상의 단과대학이 모여 팀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자연대학의 패션의료학과나 공과대학의 전자공학과 같은 전혀 다른 학과가 팀을 이룰 경우에 다학제로 해서 인정을 해드리는데요. 이제 같은 단과대학 내에서 학과 또는 전공이 다른 경우 팀을 만들었을 때는 저희가 전공의 유사성을 사업단에서 심사해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기업 및 기관 협력형이 있는데, 이런 이 기관 및 기업 협력형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주제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뒤에 이제 2학년 또는 1학년 참여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팀 구성할 때 2학년이나 1학년이 참여할 경우에 저희가 선행학습형으로 추가 지원금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나와 있는 팀 인원 5인 이상 추가 지원. 팀은 3명이 최초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인데 3명 이상 해갖고 5인 이상일 경우 저희가 추가 지원비 30만원을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와 있는 거는 현장 실습 연계 주제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주제입니다. 현장 실습 연계 주제는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갔다 왔었는데 갔다 왔던 기업이나 기관에 갖고 있는 문제 또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 학생들이 관련된 주제를 선정했을 경우 저희가 추가 운영비를 드리는 거고요. 지역사회 문제 해결 주제는 앞에서 설명한 주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6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우리 팀이 기본 운영비 70만원에 지식재산권 출원할 거니까 50만원 추가로 하고 1, 2학년이 또 참여하고 있으니까 플러스 30만원 더 추가하고 해서 120만원에 30만원에서 150만원이 우리 팀 예산이다 하고 편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 마지막에 있는 지식재산권 교육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 사업단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참여하신 후에 저희 사업단에서 증액을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 부분은 30만원은 제외하셨다가 나중에 교육 받으신 후에 사업단에서 증액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업단에서 지원해주는 예산 금액이 얼마까지 지원해드리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예산 지원 내용입니다. 학생들이 주제와 팀 구성으로 받은 예산을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을 받았을 텐데 그 받은 예산을 어떤 비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된 부분인데요. 밑에 보시면 표에 재료비, 문헌구입비, 인쇄비, 출장비, 수용비, 자문비,
그리고 시제품 제작비, 기타 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나눠 놨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재료 비용이 있고요. 재료비는 학생들이 만들고자 하는 물건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가 재료비에 해당되고요. 인쇄를 해야 하는 팀이나 인쇄물을 만드는 팀 또는 논문을 쓰는 팀 같은 데는 A4 용지나 아니면 토너 같은 것도 재료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문헌 구입비입니다. 문헌 구입비는 학생들이 프로젝트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서들을 구입할 수 있는데 주제와 연관되어 있지만 수업 교재 또는 자격증을 따기 위한 책은 구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참고해 주셨다가 그런 책 말고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도서들을 구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인쇄비입니다. 인쇄비는 뭐 프로젝트를 운영하다 보면 뭐 A4 용지 유인물 같은 걸 출력하거나 아니면 뭐 책자 같은 걸 제보내야 될 때 그럴 때 CMP나 그런 인쇄소에 가서 인쇄를 하게 되는 경우 사용하는 비용이고요. 간단한 인쇄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단에 찾아오셔서 인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좀 많은 양 또는 뭐 제본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특수 인쇄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 인쇄소를 찾아가셔서 인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출장 비용입니다. 출장 비용은 학생들이 이제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꼭 어딘가에 가서 뭐 시장 조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설문 조사를 한다던가 그래야 할 경우에 저희가 출장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출장비는 도내 출장비와 도외 출장비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자세한 금액 부분은 저희가 예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수용비가 있습니다. 수용비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뭐 소모품이나 문구류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인데요. 최대 20만원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구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에서 사용되다 보니까 저희가 2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고요. 20만원 내에서 학생들이 팀 운영에 필요한 문구류나 아니면 뭐 프로젝트에 진행하는 데 필요한 소모품들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수용비 참고해 주셨다가 20만원만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자문비입니다. 자문비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지도 교수님이 당연히 지도를 잘 해주시겠지만 간혹 가다가 지도 교수님이 지도를 해주시지 못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팀 주제와 지도 교수님이 지도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전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전문가를 모시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전문가를 찾아가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때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전문가 자문비는 1시간에 5만원씩 해서 하루 최대 4시간까지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최대 하루에 20만원까지 자문인에게 지급을 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두셨다가 만약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자문비를 편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시제품 제작비가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비는 시제품 제작을 위해서 이제 업체에 맡겨갖고 시제품 제작을 의뢰하는 비용인데요. 간혹 가다가 학생들이 조금 잘못 생각해서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재료를 시제품 제작비에 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재료는 재료비이기 때문에요. 재료비에 넣어주시고요. 시제품 제작비는 업체에 맡겨갖고 샘플을 만들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하는 팀들은 거의 이제 완성품을
목전에 두기까지 학생들이 필요한 작업을 모두 다 마친 후에 가능한 거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두셨다가 편성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나와 있는 기타 비용이 있습니다. 기타 비용은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하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장비 렌탈 하는 비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바이오 관련 팀에서는 시료 분석비 같은 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셨다가 편성해 주시면 되고, 근데 기타 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하다 보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비목 항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미리 사업단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이게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이 불가능하다 안내를 드릴 테니까요. 기타 비용은 편성 전에 미리 사업단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편성 가능 여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 불가 항목입니다. 구매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요. 기자재 및 컴퓨터는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장비성 물건들, 그리고 뭔가 완성되어 있는 물건들은 구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CD 구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장비 수리, 공간 임대, 그리고 인건비, 회의비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간이 영수증은 어떤 경우에도 인정이 불가능하고요. 카드 결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발급하여 그리고 납품서와 견적서를 같이 받아오시면 저희가 업체에다 입금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간이 영수증은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도외로 나가서 학생들이 직접 물건을 구매해야 되는 경우는 저희 사업단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범위가 있으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이트에서는 물품 구매가 불가능하고요. 다시 말하지만 회의비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예산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입니다. 사업계획서 다운로드는 저희 사업단 홈페이지 http://lincplus.jeju.ac.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양식을 확인하신 후에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진행할지 작성한 다음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양식입니다. 보시면 학생들이 작성하기 편하도록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예시로 해서 작성해 놓았는데요. 한번 보시면 좀 더 작성하기 수월하실 것 같고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팀명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팀명은 학생들이 선택한 팀명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주제, 학생들이 원하는,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 주제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옆에 있는 멘토링 신청이 있습니다. 이 멘토링 신청은 학생들이 저희 링크플러스 사업단에 있는 산학협력 중점 교수님의 멘토링을 받길 원할 경우에 따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닐 경우에는 체크를 안 하시면 됩니다. 주제 구분들이 있습니다. 주제 구분은 기업 제한 주제,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자유주제, 그리고 현장 실습 연계 주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요. 학생들이 해당하는 부분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중복해서 체크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기업체 연계 주제인데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들어간다 할 경우에 체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뭐 현장 실습 연계 주제인데 기업체랑 같이 해서 할 경우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신다거나 해서 중복으로 체크를 해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 팀 구성입니다. 단일 전공은 당연히 뭐 전공이 섞이지 않고 팀원들이 동일한 학과 전공일 경우에 단일 전공. 다학제가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다른 학과의 그 학생들과 같이 팀을 이룰 경우에 다학제간. 그리고 지식재산권 출연형은 지식재산권 출원을 목표로 하는 팀에 해당하고, 기업 연계형은 기업과 함께 팀을 진행하는 경우에 기업 연계형으로 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확인하셨다가 자기가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특성화 분야입니다. 특성화 분야는 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 관광, 이렇게 세 가지로만 분류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로만 분류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우리 주제가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좀 헷갈려 하는 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류표를 만들어서 공지사항에 올려놨으니까요. 공지사항에서 분류표를 한번 확인하시면 우리 팀이 어떤 주제에 해당하는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분류표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특성화 분야를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팀들은 저희 사업단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 지도교수님, 그리고 팀장, 그리고 팀원 해서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지도교수님은 두 분 이상일 경우에 표를 늘려가지고 지도교수님 전부 다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팀원들도 지금 나와 있는 뭐 6칸, 5칸보다 더 되면 뭐 늘려가지고 작성하시면 되니까 안에 나와 있는 항목들은 꼭 채워서 작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계획입니다. 예산계획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재료비, 문헌구입비, 인쇄비, 출장비, 수용비, 자문비, 뭐 시제품 제작비, 기타 비용에서 학생들이 받아가는 200만원, 200만원, 150만원, 15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되고, 단 수용비만 2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력기업이 나와 있습니다. 협력기업은 여기에서 기업 연계 팀이나 기업 제안 주제를 받은 팀들은 협력기업을 작성해서 어떤 기업과 함께 하고 있는지 기록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어떤 기업이랑 팀을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작성을 해 두기 때문에요. 기업 협력을 하고 있는 팀에서는 협력기업 항목을 필수로 작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총괄해서 내용 똑같이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특성화 분야 선택해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개요 부분입니다. 개요 부분 보시면 과제의 목표, 과제 필요성 및 선정 동기, 그리고 과제 주요 내용과 수행 방법, 그리고 팀 소개해서 들어가 있는데요. 과제의 목표는 당연히 학생들이 주제의 최종 목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필요성 및 선정 동기에서는 이 주제를 왜 선정했는지, 이 주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을 선택하신 팀에서는 이게 왜 지역사회 문제인지에 대해서 필요성 및 선정 동기에서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과제 주요 내용과 그리고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기술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뒤로 넘어가면 좀 더 자세하게 작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간략하게 우리가 이 주제를 갖고 한 학기 동안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팀 소개입니다. 팀 소개는 우리 팀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팀원들이 이런 걸 잘한다. 그런 자랑거리들, 요즘 말해서 플렉스죠. 그런 것들을 좀 여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시면 과제 연구 분석 부분인데요. 과제 연구 분석은 과제 현황 그리고 주제 현황의 문제점 및 필요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과제 현황은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주제가 인터넷상에 이제 검색해 보시면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 시제품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 또는 주제의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주제 현황의 문제점 및 필요성은 위에서 이제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고, 그 문제점을 우리가 이렇게 개선해서 만들어내겠다 라는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과제 주요 내용 및 추진 방법 나와 있습니다. 앞에 개요에서 작성했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되니까요. 참고하신 다음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 전략이 나옵니다. 추진 전략은 뭐 간단합니다. 우리 팀원들 작성하신 다음에 팀장은 이런 일을 할 거고, 팀원 A는 뭐 이런 것들을 할 거고, 팀원 B는 이런 것들을 할 거고, 이런 부분들 과제 역할 분담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한 팀도 있고, 어떤 팀들은 뭐 A란 팀원은 주문을 담당하고, B란 팀원은 물건 수령을 담당하고, 뭐 C란 팀원은 제작을 총괄하는 걸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한 팀도 있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밑에 추진 일정입니다. 추진 일정은 지금 3월 첫째 주, 둘째 주, 뭐 셋째 주, 넷째 주 해갖고 돼 있는데, 저희가 3월 셋째 주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아이디어 선정은 뭐 3월 셋째 주부터 해서 들어가고, 뭐 4월 넷째, 둘째 주에는 뭘 하고, 이런 것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6월 9일 날 결과 발표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6월 9일 날 결과 발표에 예정된 거에 맞춰서 결과물이 완성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예상 결과물이 있고요. 예상 결과물은 이제 학생들이 이루고자 했던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이 결과물이 어떤 작용을 할지, 시장에서 또는 어디선가에서 어떤 작용을 할지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계획서 작성을 완료해 주시면 되고요. 완료해 주신 다음에 저희 사업단 홈페이지에서 팀 신청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팀 신청은 저희 사업단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고요. 신청 기간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3월 16일부터 4월 10일까지 팀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문의사항은 저희 사업단 전화를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팀 신청 방법은 저희가 팀 신청 동영상을 저희가 따로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요.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좀 더 신청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중간중간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지식재산권 교육입니다. 지식재산권 교육은 4월 23, 24일 날 저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교육은 팀별 교육
및 팀별 상담으로 진행할 거고요. 전문가 변리사님과 그리고 팀 간에서 1대1로 미팅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변리사님들이 학생들의 아이템이 지식재산권 출원이 가능한 아이템인지, 아니면 어떻게 수정하면 지식재산권 출원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참고해 주셨다가 지식재산권 교육을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어떻게 변경될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운영 일정은 좀 더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요. 만약 지식재산권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팀들은 저희 공지사항 잘 봐주시고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보고서 및 컨설팅입니다. 중간보고서는 저희가 5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중간고사 기간 동안 접수를 받을 거고요. 양식은 마찬가지로 저희 사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은 저희 사업단 홈페이지에 보고서 관리에서 제출을 해줄 수 있고요. 제출할 기간이 오면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자료를 한 번 더 올릴 테니까요. 그때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중간 컨설팅을 중간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저희 산학협력 중점 교수님들이 학생들이랑 1대1로 미팅을 하면서 컨설팅을 진행하는데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학생들에게 가능한 시간대를 저희가 접수받아서 컨설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참고해 두셨다가 컨설팅 받으실 때 학생들이 애로사항 그리고 사업단에서 좀 도와줬으면 하는 부분들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스피치 및 PPT 작성 교육입니다. 5월 중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일정은 잡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일정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공지를 해 드릴 거고요. 스피치 및 PPT 교육은 우선 발표평가팀들 대상으로 해서 PPT 작성하는 방법과 학생들이 작성한 PPT를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기 때문에 발표평가 하시는 팀들은 꼭 참고하셨다가 참여하셔서 교육을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스피치 교육입니다. 스피치 교육은 학생들이 결과 발표회장에서 이제 결과물을 잘 만들어 놨는데 이걸 충분히 설명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그리고 청중들 앞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전문가를 모셔갖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좀 더 좋은 성과를 원하시는 팀들에서는 일정 참고하셨다가 꼭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캡스톤 디자인 결과 발표회입니다. 결과 발표회는 우리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최종 결과물을 갖고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우선 6월 9일 날 예정이 되어 있고요. 메종그레드 호텔 제주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방법은 전시평가와 발표평가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전시평가는 학생들 결과물, 눈으로 보이는 결과물이 있는 팀들은 전시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발표평가는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그런 팀에 한해서는 PPT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기업 및 기관, 관계자들이 와서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앞으로 이제 바이러스의 상태를 보고 저희가 운영을 어떻게 할지 좀 더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다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고 일정과 장소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공지를 드리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보고서 제출입니다. 결과보고서 제출은 결과 발표회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저희가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를 받고요. 양식은 마찬가지로 링크 사업단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고, 제출 방법은 링크 플러스 사업단 홈페이지에 보고서 관리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니까요. 참고해 주셨다가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과 보고서 제출 기간이 다가오면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예시랑 함께 저희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제출을 해주시면 한 학기가 마무리되게 되겠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옥션은 캡스톤 결과물을 이제 기업에서 사업화 또는 프로젝트를 뭐 같이 수행하거나 그럴 경우에 기업에서 기술 이전해가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거는 저희가 따로 이것도 자리를 마련할 거니까 그때 같이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입니다.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은 저희 캡스톤 디자인 팀과 같이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우선 신청 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10일까지 캡스톤 디자인 팀과 동일하게 신청을 받고요. 신청 방법은 이메일 접수로 해서 아래 메일로 계획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올해 말까지 운영되고, 그리고 새 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필수 사항이 있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1, 2학기 모두 다 수강하셔야지 저희가 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1학기 또는 2학기만 팀 운영할 학생들은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이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 팀이 어떤 걸 활동을 하냐면 이제 해외에서 나가갖고 시장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해외에 기업 또는 학생들과 뭔가를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꾸리는 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고요. 해외 활동비 500만원 그리고 팀 운영비 1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아셨다가 혹시 이런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 팀을 운영하고자 하는 팀에서는 사업계획서 작성하신 다음에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3팀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단에서 심사를 거쳐서 학생들에게 선정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캡스톤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설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